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권다영입니다. 안녕하냐라는 말을 쓰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7월 들어서 코스피 20% 넘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연초 대비로 따졌을 때 전 세계 증시 상승률 탑3 안에 아직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급격하고 과격한 조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 하나 웃을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일단 F4 어제 저녁에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기는 했는데요.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아침 빅테크들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버팁니다만 역시나 메타 우려했던 대로 현금 흐름에 대해서 우려감이 커지면서 애프터마켓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브리핑 뉴욕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장 막판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케빈 허시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니까 쭉 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도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간 오늘 꽤나 큰 폭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3대 지수의 러셀 2000까지도 모두 1% 이상의 하락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다우가 2% 하락하면서 51,594포인트, S&P 500 같은 경우도 1.5%대 하락, 7,316포인트,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1.7%대 약세로 24,400선, 러셀 2000도 1.6%대 하락이었습니다. 섹터 흐름을 살펴보시면 또다시 유가가 오르면서 에너지가 가장 상단에 올라와 있고요. 11개 섹터 중에 3개 섹터만 올라갔습니다. 소비재단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 그 외에는 산업재,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의 낙폭 꽤나 깊었습니다. 상승 하락 종목수도 함께 보시면 상승 종목수가 극히 적은 모습입니다. S&P 500에서 185개, 나스닥에서는 37개, 나스닥 100에서는 37개 종목밖에 오르지 못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는 5번 연속으로 동결됐고요. 이란 관련된 뉴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테크가 많이 빠진 이유, 아시아 증시 때문이다라고 하죠. 우리나라 증시의 이틀 급락과 함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거래일 연속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0,000포인트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00포인트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만 좀 지켜보시죠. 빅테크의 실적을 대기하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혼조적인 모습을 보여준 오늘 뉴욕 시장이었습니다. 히트맵도 함께 볼까요? 답답합니다. 일단 테크주가 다 빠졌습니다. 엔비디아 3%대, SK하이닉스 ADR물 2.6% 하락, 마이크론 10% 하락이었습니다. AMD 5%, 인텔도 5% 이상의 하락세. 그나마 실적 발표한 시게이트가 버텨냈을 뿐 하드웨어 거의 전멸 수준이었고요. 반대급부로 소프트웨어가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초록불 켠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단 은행주 필두로 파이낸셜 섹터로 전반적인 약세 보여줬고요. 그나마 버틴 게 필수 소비재단입니다. 어제 5% 넘게 오른 코카콜라가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 나타난 것 특징이고요. 인더스트리얼단 안에서는 스페이스X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실적 발표에다가 락업 물량이 나오는 상황이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소화해낼 것이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세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 GE버노바 같은 경우도 호실적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AI 인프라만 보면 안 된다라는 분석과 함께 연일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스들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볼 건 이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악시오스에서 요르단 주둔 미군 기지 향해서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장관이 지금 백악관에 왔거든요. 벤스와 회담을 가졌고 이라크 민병대에 대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공동 공격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여전히 이란과의 긴장 완화를 지지하고 있다. 이거 더 키우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텔레그래프에서 또 이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중국이 이란에 로켓 발사대를 보낼 예정이다라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일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간 이란과의 분위기가 다시금
격화되면서 유가가 오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WTI, 브렌트유 모두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쉽지 않은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음 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함께 볼까요? 최근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한 이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군사보복 단행하겠다. 오늘 케빈 호시의 기자회견이 끝날 때쯤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뭐 서명식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연준 이번에 그 기준금리 어떻게 봤냐? 케빈 호시의 임명은 훌륭한 결정인데 연준 이사회가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로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AI 경쟁에서 중국을 반드시 앞서야 한다. 안전규제 검토하되 과도한 규제로 미국 기업의 혁신과 발전을 막아서는 안 된다. 중국 AI 관련돼서는 규제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점 우리가 잊지 않고 가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 강경한 발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유가 오름세가 꽤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WTI 6%대 또다시 오름세 보이면서 84달러고요. 브렌트유 또다시 앞자리 9로 바뀌었습니다.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FOMC 열렸죠. 3.5에서 3.75로 5번 연속 동결이 됐습니다. 9대 3으로 동결 결정이 됐고요. 베스에맥, 로리 로건, 닐 카시카리 3명이 인상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3명의 인상 소수 의견이 나온 게 2016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난 FOMC에서는 모두가 동결을 이야기했고 이번에는 소수 의견이 3명이나 생겼습니다. 10년 만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류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연준의 공식 베이스라인이 인상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 내부의 위험 인식이 이전보다 인플레이션 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와 물가 관련돼서 성명서 내에서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이 9대 3이라는 결과를 받아들다 보니까 9월에는 금리 인상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57.4%까지 와 있고요. 내년 3월에 한 번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 이 지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또 볼까요? 일단 역시나 케빈 호시는 기자회견을 짧게 했습니다. 45분 정도 했고요. 지난번 기자회견과 시간은 비슷했습니다. 다들 생각보다 역시나 짧네라고 이야기한 기자회견이었고요. 주요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결이 단순한 일시 중지가 아니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을 엄정하게 점검한 결과다. 물가 안정 최대 고용, 양자 택일이 아니라 양대 책무 모두 책임지겠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금리 인상도 해법의 일부가 될 수는 있지만 금리만을 단일 해법으로 보지는 않는다. 기대 인플레이션 2%에 확실히 안착시키고 물가 안정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정책 수단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세 가지 모두 이용하겠다.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물가 2%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접지 않는구나라고 시장에서는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워드 가이던스를 줄인 사이에 시장에서 실제 경제 지표 상황 변화에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장이 바뀌지 않냐라는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시장금리 상승이 금융 여건을 조이면서 연준에 어느 정도 안도감을 주고 있다. 작은 연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국채금리 상승세 지켜보는 중인데 관여는 안 할 거다. AI 관련돼서는 이야기도 합니다. AI 관련된 투자가 최근 4개 분기 중에 20%가량의 급증을 보이면서 제조업 생산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가 향후 공급 능력, 물가에 미칠 정확한 시점과 규모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 데이터 센터를 짓자 하니까 이쪽에서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거 아직까지는 예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의 문제는 바로 그 데이터와 그 데이터에 의존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중요한 것은 추세다.
수집되는 데이터를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다. 이전 연준 의장과 나는 좀 다르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함께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 9대3 소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점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년물 금리가 5.1을 돌파해냈습니다. 200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게 움직이고 있고요. 연준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101에서 100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2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거의 제자리입니다. 빠진 것 같지만 1bp 빠진 거고요. 4.266, 10년물 같은 경우도 4.687, 장중에는 4.699까지 터치하면서 높은 금리가 지금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했고 때문에 시장이 장중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점 보도록 하겠습니다.